혹시 헤프지바 메뉴엔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좀 낯설게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이름 뒤에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 또 모든 걸 내던진 반항, 그리고 누구도 꺾지 못한 신념까지.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녀의 삶에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녀가 직접 남긴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 심지어 예후디조차도. 이 한 문장에 완벽해 보이는 영재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그녀의 고뇌와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헤프지바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말 독특하고 어찌 보면 숨막히는 세상이었죠. 바로 메뉴인 가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했죠. 메뉴인가의 아이들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음악 천재들이었으니까요. 특히 오빠인 예후디 메뉴인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성장은 부모에게 일종의 투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수익, 즉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했죠. 엄청난 압박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숨막히는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헤프지바가 선택한 첫 번째 탈출구는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할 만큼 급작스럽고 또 과감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연 호주에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 린지 니콜라스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화려한 콘서트홀, 세계적인 명성을 다 뒤로하고 저 멀리 호주에 있는 외딴 양목장으로 훌쩍 떠나버린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걸 버린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삶도 결국은 또 다른 황금세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갈증과 예술적인 열망을 채워주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 답답함 속에서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 그 사회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시누이가 그녀는 약간 미쳤던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그녀의 인생이 정말 거대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인데요. 이 사람은 그녀가 헤프지바 메뉴인이라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도록 이끌어준 어쩌면 새로운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남자, 바로 리처드 하우저입니다. 사회학자이자 사회개혁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게슈타프한테 잡혔는데 정보를 대라는 요구에 책상에 모자를 탁 던지면서 네가 감히 하고 소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세에 놀란 장교가 그를 그냥 풀어줬다고 합니다. 정말 대담하죠? 헤프지바는 바로 이런 꺾이지 않는 저항 정신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겁니다. 결국 헤프지바는 하우저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남편과 어린 두 아들을 뒤로하고 하우저와 함께 시드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아들이 회상하는 저 말을 보세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 겁니다. 물론 엄청난 비난이 따랐겠죠. 하지만 이건 수년 뒤 그녀가 편지에 남긴 그녀 나름의 변명이자 진심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결국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세상을 구하는 자신의 일이 결국엔 아이들을 위한 길이었다는 아주 고통스럽고 복잡한 합리화였던 셈이죠. 자, 그렇게 헤프지바와 리처드는 급진적인 사회운동가로서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이 길에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그 당시에 정말 선구적인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교도소 개혁 프로젝트의 목표들인데요. 단순히 수감자를 가두는 게 아니라 교도관을 교육하고 수감자들이 사회에 다시 통합되도록 돕고 심지어 대중의 인식까지 바꾸려고 했어요. 처벌이 아니라 재활이라는 개념으로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 했던 거죠. 이런 그녀의 삶은 오빠인 예후디의 삶과 비교하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후디는 평생 세상에 추하고 불쾌한 일들로부터 보호받은 귀족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반면에 헤프지바는 가능한 한 삶의 모든 단면에 직접 부딪히고 싶다고 말하며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뛰어들었죠. 그녀가 자신의 과거와 얼마나 완벽하게 단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지만 그녀의 말년은 안타깝게도 질병과 깊은 외로움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남긴 일기 속 이 한 구절. 독립하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이 말에서 그녀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치러야 했던 그 엄청난 대가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결국 헤프지바 메뉴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삶과 모든 관습을 깨고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 나서는 삶. 과연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헤프지바의 이야기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묻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